샤워할 때 막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아빠 겨드랑이에 머리카락이 있어. 맞아. 안녕하세요. 성정규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저희가 의사긴 하잖아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현실적으로 딱 부닥치는 어려운 고민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미니가 만 5살 넘어가면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필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나? 음.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성교육은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서 성폭행 예방 교육만 받거나 아니면은 성관계에 관련된 걸 알려줘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걸 말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드니까 되게 왠지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면 네. 우리는 성이라는 단어에 갖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교육과라서 그런지. 맞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성교육을 할 때 남녀를 다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성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을 그렇죠.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더 비밀스럽고 네. 이상한 쪽 호기심만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근데 막상 찾아보면 자료도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교육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 얘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성교육을 시작하는 나이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 3살에서 4살 정도면 시작해라 라고 해요. 왜냐면 만 3살 이상이 되면 인지 발달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운 설명도 알아듣고,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룡 이름 막 외우고, 저희 슈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름을 막 외우고, 그렇게 인지 발달이 막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했을 때 받아들인다. 이 나이가 만 3, 4세가 시작이고요. 이때가 또 자기 성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는 나이거든요. 남자애들은 너 나한테 고추가 있네? 약간 이런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 시기에 기저귀 떼는 맞아. 훈련을 하잖아요. 배분 훈련하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 성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 거기에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남과 내가 다른 걸 인지하면서 남성, 여성을 조금 구분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 3, 4세가 되면 성교육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 슈니가 이제 만 3세가 이제 곧 되거든요. 엄마 아빠 막 샤워하고 있으면 문 열고 막 들어오고, 용변 보고 있으면 또 문 열고 그치, 들어오려고 그치. 그러고 막. 요즘 기저귀 떼려고 배분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팬티 내려놓고 꼼지락꼼지락 거리기도 하고, 그치. 이런 관심을 진짜 보여요. 그리고 재밌는 게 샤워할 때 막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아빠 겨드랑이에 머리카락이 있어. 맞아. 그래서 아빠는 뭐가 있네, 뭐 엄마는 뭐가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이제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교육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단어 선택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의학적인 용어로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르는 단어를 쓰는 게 맞나?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교육을 좀 낯간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기 이름을 음경, 음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입으로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할 때도 그게 조금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어른들이 사실은 이런 단어를 좀 말하기 꺼려하는 게 성적인 것하고 많이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편견. 근데 아이들은 이런 뭐 음경 이런 단어를 알려줄 때 어떤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냥 그 이름으로 외워요. 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되게 객관적인 그냥 단어를 알려주는 거다, 이름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성기나 남녀 차이뿐만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아이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에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1년의 그 모든 과정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그거를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숨기는 게 오히려 오해를 더 많이 불러온다, 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특히 이제 만 3세 이 나이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자, 이거 봐. 이렇게 강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교육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되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뭐 남녀의 신체 구조 차이, 성기는 왜 소중히 다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부분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을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 그 전에 만 3세 때 가르쳐야면 된다 그랬으니까 만 3세 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네, 저희 슌이도 이제 30개월 전부터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 보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둘 다 같은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양육자분들이 되게 공통적인 거를 공유를 하시면서 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되게 좋은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3살부터 알아의 내 몸, 내 몸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소아정신과 전문 선생님 두 분이 네. 쓰신 책이에요. 박소영 선생님하고 네. 조성호 선생님께서 쓰신 건데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책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생겼던 고민과 에피소드들이 담긴 책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체가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내용들도 되게 재밌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성에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 동화 같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이 푹 빠져서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왜냐면 실제 아이들의 흔한 모습을 그렇죠. 담았거든요. 네. 또 저는 또 좋았던 게 이 책 뒷부분에는 부모님들이 미리 읽어놓으시면 좋은 맞아요. 부모님들을 위한 정보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실용서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 슌이도 이 책을 딱 보고 나서 보통 이제 처음 보는 책은 내용을 대충 설렁설렁 보거나 하는데 완전 빠져들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막 자기 몸 이렇게 막 여기 고추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피는 모습이 되게 귀여웠고요. 슌이가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까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의 어떤 안목인가. 역시 이제 아이들 눈높이 잘 맞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부모님들한테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성교육을 끝낼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육아라는 거는 아이가 커가는 만큼 성장에 맞춘 교육을 또 해줘야 되니까 성교육도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공부하시고 또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거는 놀아주고 먹이는 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책 읽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짧은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단편적인 내용들만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책을 잘 안 읽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와 함께 책을 보는 습관은 아이한테도 좋고 어른들에게도 좋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습관이잖아요. 이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이제 날씨도 좋고 좀 따뜻해지면서 도서관 나들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관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린이 도서관을 한번 찾아봐요. 아이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도서관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하지만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저희도 이후에 조금 더 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영상도 찍어볼 테니까요. 우리 모두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부모이자 교육자의 마음으로 현명하게 아이들 성교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